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이고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미국 주식의 세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가이드, 오늘 함께할 분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미국 주식 가이드 종목은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어도비 시스템즈입니다. 메타버스 없고 다시 날짜 해주셨는데 어도비 하면은 포토샵이 먼저 떠오르는데 메타버스랑 연관이 있을까요? 그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어도비 시스템즈라는 부분이 이제 1982년에 네. 설립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계속 혁신적인 뭐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이제 이 어도비라고 어도비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어떤 문서화나 이런 부분을 최초로 시작한 기업이 바로 어도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도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PDF 그리고 아크로벳 같은 이런 데스크탑 어떤 클라우드에서 가장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시대에 왔을 때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바로 어도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요. 이 어도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1982년에 이 제록스 어떻게 보면 프린트 회사잖아요. 네. 이쪽에서 연구진과 임원들이 만든 기업이 바로 이제 어도비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82년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용 컴퓨터로 이 누구나 어떤 공간을 창출하면서 문서를 편집하고 이 부분을 저장하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도비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성장주 개념보다도 지금 약간의 IT 회사로 좀 이미지를 갖추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성장주에 대한 매력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흔들림에 없이 좀 안정적인 중장기적인 투자가 바로 이제 어도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단순 이제 PDF로만 인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업 분야가 그래도 되게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네. 우선 사진, 동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그리고 이 디지털 문서 작업을 위한 이 도큐멘트 클라우드 또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지원하는 익스피리언스 이 클라우드처럼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 구성이 있는 점도 이 기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어도비의 애플리케이션이 업종을 불문하고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매출 산출이 잘 될 것 같은데 실적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작년에 이제 매출액 158억 달러 네. 기록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8억 달러 기록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는 이유가 원래는 올해 매출액을 185억 달러 가까이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78억 달러 정도, 180억 달러 밑으로 좀 나와주는 부분이고 이제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달러 이상은 예상은 될 수 있겠지만 신제품 출시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어서 매출액 감소 부분을 앞서서도 좀 얘기했지만은 매출 감소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의 하락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어도비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적인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슈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의 어떤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 이제 데스크탑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이 가상세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접목시키는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도비의 체질 전환 같은 경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도비가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새로운 기업들을 인수하는 점을 봤을 때 약간의 기업
비용에 대한 그 인수합병에 대한 비용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그 어도비 시스템즈 시스텐스 3D라는 그런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가상 공간에서 사물이나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경우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PDF에서 어떤 이 글씨를 입력하는 걸 떠나서 뭐 동영상을 또 입힐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을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그 프로그램은 이 미국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미국의 경기 상승하는 그런 속도 구간에서 일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뭐 개인 크리에이터들과 같은 일반 개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어도비가 오프라인 매장을 한 수십 년 전에 없앴거든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없앴다는 부분은 이제 패키지 부분의 그런 수익이 아니라 월 구독자 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매출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어도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 한마디로 기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뭐 NFT,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신제품 출시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도비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도비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플랫폼 출시로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주 가이드 종목은 어도비 시스템즈였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